안녕하십니까. 법선 낭성입니다.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의 그 박사학위 논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된 게 이분이 그 미학적, 미술 쪽인데 뭐 이 박사학위 논문이 사주, 적성, 사주, 궁합, 관상 뭐 이런 거라고 돼 있어서 제가 혹시 이제 제 현재 이쪽 분야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논문을 읽어보려고 제가 찾아봤는데 뭐 제목이 그렇지는 않아요. 제목을 보면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타라고 하는 밑에 나오겠지만 이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니까 논문이 2007년도에 썼고 보니까 국민대학교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그 전에 이 논문을 제출하고 이 지도 교수님이 전승기 교수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논문 심사위원 5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오승규, 전승규, 반영환 교수님은 국민대에 검색이 되는 것 같고 이 송성재 그 심사위원은 지방 어디죠? 무슨 대학에 검색되는데 오명훈인가 이분은 검색이 안 돼서 어쨌든 이 5분이 논문 심사를 하셨는데 아마도 추측건데 전부 이게 영상이라든가 미학 이쪽으로 관련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학 쪽으로 혹시 전공하신 분이 있나 싶어서 봤는데 이 분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가지고 좀 내용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목차에서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이 사주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주로 주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설문조사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운세, 궁합, 관상 이런 문화 콘텐츠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역시 이거를 가지고 신 콘텐츠 시장에 접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문학 디지털 문화 콘텐츠 사업을 활성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논문을 접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하나씩 보면 자 이분이 논문을 이론적으로 이제 앞에 공문 초록을 하고 시작하는 게 14페이지부터 사중과 관사까지 해서 34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70 몇 페이지까지 거의 77페이지까지 그러니까 거의 그 30 몇 페이지는 일반론 동양철학에 관한 일반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8페이지까지 거의 80페이지 가까지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박사학위 논문인가 보통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석사학위 논문 수준에서 하는데 일단 어쨌든 이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론 부분이 있는데 그다지 썩 그렇게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서론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죠. 좀 크게 확대를 할까요?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동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쪽 컨텐츠라든가 이쪽은 2007년도인데 제가 이쪽에 또 전자 쪽도 제가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도에 보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2000년도에 청림출판사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제가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전자상거래 관련된 법제를 좀 연구를 해볼까 싶어서 썼다가 너무 기술이 빨리 발전하니까 그래서 원래 전공인 회사법으로 쓰고 이것은 자료가 너무 아까워서 모아둔 자료가 아까워서 제가 책을 냈던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자꾸 바뀌어서 그 뒤에 2008년도에 이 전자거래법이라고 하는 책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자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김명신 이분의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한번 동양철학과 전자화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코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또 자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이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달마상법도 번역을 해서 실은 책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찍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고전인 적천수첨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도 다 번역을 해서 강의를 다 찍어드렸고, 책도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명략 강의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략 강의 관련된 내용에서 나중에 주역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고 있고, 또 이분이 도자의 도덕경에 관한 내용도 이 내용을 하고 있어서 좀 핀트가 저랑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런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자료로서 근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보면은 연구 목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이라든 것도 넘어가고요. 연구 제한점도 넘어가고. 근데 저는 이제 의아했던 게 전자상거래법에서 제가 앞에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의아했던 게 박사학위 논문인데 아무리 그 비전공이라고 하는 전자 쪽이라고 하지만 용어의 정의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연도를 봤잖아요. 제가 책을 2008년도, 2000년도에 쓰고 2008년도에 업그레이드판을 냈어요. 그러면 멀티미디어라든가 누미디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이걸 박사학위 논문에 이거를 인용하고 있는 게 적정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디지털 컨텐츠, 멀티미디어 구성 요소 중에 멀티미디어 구성 요소의 뭐 전자책이라든가 CD롬이라든가 컨텐츠 뭐 이런 거는 박사학위 논문에 이건 어찌돼 보면 개념이잖아요. 개념을 가지고 이걸 박사학위 논문의 본문에다가 이거를 쓰고 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쓰신 분보다는 논문을 지도하신 교수님들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보통 이거는 박사학위 논문인데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박사학위 논문 본문에다가 이걸 넣어놨는지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해서 우은수의 콘텐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궁합이라든가 뭐 사주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일반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이 내용도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 박사학위 논문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한 내용으로 좀 보여요. 여기 보시면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 2000년대 쯤 영남대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너무나 보편적인, 일반적인, 개론적인,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개론적으로만 다룰 수 있는 내용이라서 좀 아쉬움이,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동양학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역과 음양 오행에 대한 이해를 해서 주역의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역에서는 뭐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부력이라 해야. 뭐 이것도 제가 써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쭉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건 제가 교과서거든요. 근데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일반 개념보다 더 약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역학의 의의에 대해서 이거를 했잖아요. 역학에 대해서 의의를 해놨는데, 자, 동양 철학에서 역학의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역학은 역경, 즉 주역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하는데, 주역은 음양의 원리로 천지 만물이 변화하는 형상을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여기서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뀌다는 뜻과 쉽다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 역자를 자연의 변화를 설명하는 글자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뭐 일월설이 있고, 그 다음에 석척설이 있고, 뭐 도마뱀 이야기거든요. 석척설이 있고, 일경 관측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변역, 부력, 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사망 오제 시대부터 어떤 역학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문항의 후천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그다음에 주역이 64개와 효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사상 8개 발전 그런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역학에 있어서. 근데 이런 거를 왜 박사학위 논문에 이거를 게재했을까? 그리고
이것도 부적절한 것 같아요. 또 보면 주역은 언어에 대한 불신에서도 시작됐다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불지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지는 말을 다할 수 없다. 불지는 의 말로서는 그 뜻을 다할 수 없다. 라고 하여 글자는 말을 다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 문장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언어의 한계성을 지적한 거죠. 그리고 노자 도덕경에서 도가도 비상도라고 하여 말할 수 없는 진리는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럼 이 말대로 하면 말을 할 수 있어야 궁극적인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이 좀 뉘앙스가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진리는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각주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에서 도덕경이라고 이것도 일반론이에요. 보시면 자, 도덕경 한번 볼까요? 도덕경 책을 보면은 일부 책인데 자, 여기 보시면 도를 도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이죠. 도를 도라 할 수 있는 것은 자, 도를 도라 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는 아마 중국어의 커일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를 도라 할 수 있는 것은 도를 도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즉 여기 보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경술과 정교의 지도야라. 경술과 정교의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다. 그리고 또 그 밑에 가보면 비상도죠. 비상도. 자, 비상도. 도가 항상 같지 않다 그 말이죠. 항상 비상도. 항상 그 도가 아니다. 항상 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영원한 도가 아니고 이렇게 해석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비자연 생지도라. 자연적으로 생성된 도가 아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도가 아니다. 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원한 항상성을 가진 도라고 하는 것은 당위, 무의, 양신, 무의로서 그러니까 윈의로 억지로 이렇게 꾸민 것이 영원한 도는 무의로 정신을 기르고 그러니까 억지로 꾸미지 않고 억지로 꾸미지 않는 상태로 그 신을 기르고 무사한민 이를 없는 것으로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함광장휘 빛광자죠. 빛을 포함하되 빛을 안으로 머금고 빛나는 것을 감추고 멸적 익단 이 흔적을 멸하고 단서를 숨기어서 그렇죠? 자치를 없애고 단서를 감추어서 불가칭도야라 도라고 읽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어.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의미를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좀 이야기한 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역술인들이 점을 치는 행위는 바로 64개 중에 하나를 찾아내서 풀이해주는 것이 되는데 이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죠. 자, 우리가 이 역술인들이 점을 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밑에서도 이분도 이야기하지만 이 명리라고 하는 것은 사주팔자를 갖고 하는 거죠. 연, 월, 일, 시를 가지고 이 8글자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건 단시점이거든요. 단시 6호 괴를 뽑아서 하는 것은 이거는 단시점이라고 해서 이게 순수하게 의미해서 점이죠. 점. 그래서 역술인들이 점을 치는 거는 명리학인 거고 그 중에 일부가 이 명리로 풀 수 없을 때 그 주역점을 쳐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단시점이라고 하는데
괴를 뽑아가지고 64괴를 하나 풀이해주는 것이 이 점인 거죠. 그래서 역술인들이 친다기보다도 그냥 이 주역점을 치시는 분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실과 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역의 효, 괴 이게 8개. 요거는 우리가 태극도서라든가 이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박사학위 논문에 쓴다는 것도 웃겨요. 그리고 건태, 이진, 송, 간, 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나오는 효, 이료, 이효, 뭐 양요, 음효라든가 음양에 관한 기본적인 아예 오행에 관한 기본적인 음양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사성 8개서 제가 강의에서도 했었죠. 육강금 중요한 육강근 사면 그 다음에 이곤지 3절 삼진대하연 사선풍화절 일감수 중연 구리화중절 팔간산상연 칠택택상절 뭐 우천수까지 연결해가지고 그 철학적인 의미 이런 거 있잖아요. 땅 바늘 이거 제가 다 설명을 했죠. 예를 들어서 육건금 사면 우천수 6이고 자 건이죠. 6건 하늘이고 금을 의미하고 모양은 삼면 세 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곤지 3절 자 후천수 2고 곤 깨고 땅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3절 세 개가 끊어져 있다. 이게 또 뭘 의미하는지 이거는 아버지를 의미하고 이거는 어머니를 이야기한다. 방향은 뭐 이야기한다. 다 이야기했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이론인데 기본적인 이론 그래서 요거는 천, 땅 뭐 이랬잖아요. 예컨대 하나 더 하면 삼진내하연 3이고 진 깨고 네 우레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뇌하연 세 개가 끝에가 세 번째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 뭐죠? 장남이죠. 이거 동쪽이고 이런 거 우레 이런 거 다 이거는 기본적인 아주 ABC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데 이 부분을 또 박사학위 논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이거를 쓰면은 이 인용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순수하게 본인이 이거를 찾아서 썼다고 본인이 다 알고 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할 텐데 이 위에 각주 표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음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이 미를 희노애락 지미발 요거는 발표라고 하긴 그럴 것 같아요. 발표 제가 이건 중용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희노애락이 발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발표라고 하면 우리가 논문 발표하는 거처럼 뭐 어떤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우리 감정에 드러나는 모습 이런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논문 심사 교수님들 찾아봤냐면 동양학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동양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런 걸 다 지적을 해줬을 텐데 이런 걸 지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같이 동양학에 대해서 박사학위가 없지만 동양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다 해줬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이 박사학위 논문에 이렇게 수정이 좀 내용이 좀 핀트가 맞지 않는데 이거를 왜 그대로 넘어갔을까? 그리고 이 정도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왜 이런 거를 전혀 코멘트 없이 넘어갔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아마 심사위원들 분이 이게 아마 동양을 하신 분이 안 계셔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학에서 말하는 음양에서 말하는 5-6가지 기본 원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다 지금 각주로 들어와 있어야 되죠. 이 책을 어디서 이분이 주장한 게 이분이 순수하게 주장한 게 아니라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순수하게 주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각주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죠. 이걸 어디서 채용했는지 그리고 오행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주를 보면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이거를 박사학위 논문에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궁합도 마찬가지죠. 그 이거는 이게 남녀 궁합 기름표가 있는데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거 처음 보는 표인데 이거는 옛날 당사주에서나 보는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겉궁합은 띠궁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삼합의 원리로 보는 거거든요. 겉궁합은 자 궁합 기름표에서 남녀가 뭐냐면 자 기본적으로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극하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 재성을 쳐러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도 금이고 여자도 금이면 둘이 쨍그랑쨍그랑 칼싸움 하겠죠. 그래서 안 좋다고 보는 거고, 수극화. 남자가 불을 수로서 극을 하죠. 그러니까 극의 관계니까 오케이. 근데 똑같은 원리인데 남자가 금이고 여자가 목이면 금금목으로 동일한 그 수극화, 동일하게 재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X로 돼 있어요. 이거의 근거가 뭔지. 그래서 제가 출처를 봤는데 출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론적으로도 크게 그게 맞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논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전혀 어떤 명리학적인 제가 봤을 때 근거가 있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처가 뭔지 이런 부분도 좀 있고 명리학적인 접근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논리적인 그런 이론적 근거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관상도 마찬가지죠. 관상도 이렇게 했는데 저 관상의 달마상법을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번역을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이 관상을 그림으로 모습을 가지고 아바타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달마상법, 마이성법을 했죠. 어쨌든 그런데 이거를 아바타의 모습으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우리가 좀 아바타는 그게 그림으로 희화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된 게 논문 2007년도에 논문을 썼는데 이거는 예상일까요? 2009년도, 2010년도, 2008년도 이거는 예상일까요? 이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도 좀 그래요. 이게 예상이면 예상이라고 하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좀 논문치고는 좀 자료가 허술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냥 미래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좀 그렇고 이런 데이터들이 왜 이 소스가 없어요? 어디서 인용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지도 교수님들이 논문을 제대로 지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그다음 디지털 운수의 컨텐츠 변화도 마찬가지. 이것도 2012년 됐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예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보니까 논문 근거 자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근데 몇 페이지 있는지도 자료가 굉장히 박사학위 논문치고는 출처가 불확실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음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거는 좀 학위 논문치고 박사학위 논문치고는 좀 너무 근거가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설문조사거든요. 뭐 15세, 34세, 5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설문조사 되는데 전부 이거 펴요. 이거는 좀 박사학위 논문 치고는 굉장히 불확실하다. 아니 저기 좀, 좀 떨어진다. 질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뭐냐면 이분이 논문을 쓰면서 하려고 했던 게 이 관상에 관한 이거를 아바타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바타 산업으로 만들어서 활성화를 어떻게 시켰는데 우리가 관상을 볼 때 보면 의상, 안경, 신발, 가방, 벨트, 모자, 헤어스타일 관상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까? 관상에서 헤어스타일, 의상, 안경, 신발, 벨트, 모자, 액세서리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바타에서는 이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관상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관상을 아바타로 바꾸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여기서 이 논리적인 그런 연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양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게 이제 동양학을 관련해 가지고 정말 동양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주, 궁합, 뭐 관상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컨텐츠로서 얼마나 활성화시킬 수 있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접근한 것 같아서 관심 있게 이 논문을 제가 다운받아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도 보시고요. 제가 지금 동양학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렇게 모으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명리학의 논문에 관한 게 있어요. 논문 이렇게 쭉 제가 논문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고 몇 개를 안 읽어봤지만 이렇게 논문을 보면은 이게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이제 뉴스에 나왔길래 제가 한번 찾아본 건데, 찾아보고 제가 혹시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보는데,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순수 동양학적이고, 이분은 미학적인 접근에서 이제 이 동양학을 컨텐츠를 화하는 데 있어서 아바타를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건가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논문을 읽어봤을 때는 동양학을 아바타화 한다는 그 자체가 뭐 발상은 좋지만 크게 뭔가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동양학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제 저기 매스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신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데, 순수한 이 사주 궁합에 관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논문이. 그런데 어쨌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실하고 아주 원론적인 기본적인 개념만 싣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새로운 시도, 새로운 접근으로 본다고 하면 이런 거를 사주 궁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상을 인터넷으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산업을 활성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인다라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게 2007년도에 하다 보니까 벌써 한 14년, 15년 전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처음에 가졌던, 저도 전자상거래라든가 이쪽에 관심을 가졌지만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만 지나도 구닥다리, 아주 낡은 이론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새롭게 시도한 측면에서는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 치고는 좀 약간 많이 아쉬움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한번 저도 이 논문 제목이 논문 제목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라고 하는데, 이거는 포인트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컨대 여기는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지만 관상은 우리가 실물을 봐야지 그걸 그림으로 희화해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관상 개념 자체의 출발 자체가. 그런데 사주는 우리가 태어난 시만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컨텐츠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바타가 필요 없겠죠. 텍스트겠죠, 대부분. 그래서 사주를 그 사람의 사주를 디지털 컨텐츠로 해서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모르는데, 이 관상을 아바타화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출발 자체가 새로운 시도라서 좋긴 하지만 새로운 어떤 시장성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좋겠지만 이 개념 자체가 그 한계적 그런 태생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적어도 동양화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저도 동양학 관련된 학위 소지자의 그 심사위원이 좀 들어갔더라면 그런 동양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게 좀 어설프게 박사학위 논문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냥 일반적인 제 느낌을 가지고 이 김명신 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